국민의힘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윤석열 선대위의 향후 행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름만 총괄이지 실제로는 3분지기를 한 게 아니냐. 글러리 비슷하게 얼굴마담 한 거. 그래서 알아차리신 거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비단 주머니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는 지금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 다 끌고 갈 수 있고 이걸 수평적으로 놓을 수 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곳이 이번에 대선으로 가는 본인의 뗏목 같은 겁니다. 건너고 나면 국민의힘이라는 뗏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마 지난 총선과 같은 모양새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국민의힘 선대위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더는 정치 안 하겠다,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국민의힘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마지막까지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인지,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선대위의 향후 행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둘러싸고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회의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김종인 전 위원장 바로 물어보시는. 가까이 잘 아시잖아요. 아, 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초선 때 그분이 제 후원회장 하셨죠. 네. 민주당에 있을 때. 근데 최근에는 제가 홍준표 후보 경선 캠프에서 선대위원장 맡으면서 살짝 네. 멀어졌는데요. 네. 네. 아니 뭐 그때도 뭐 암묵적으로 예. 윤석열 후보 도와야지 왜 홍준표 후보 돕냐 뭐 이런 맥락으로 좀 말씀하시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뭐 근데 나중에는 뭐 그냥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분이서 약간 껄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심하진 않지만 네.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금은 뭐 제가 아직 안 찾아뵙고 있습니다. 뭐 지금 또 저도 그런 처지기도 하고 굳이.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분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네, 스타일이. 그리고 두 번이나 실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대통령은 만들었지만 본인이 볼 때는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길로 안 가고 뭐 경제민주화를 했지만 나중에 다 그런 걸 그냥 도외시 네, 뭐 해버리고 이런 처음에 말씀하시는 뭐 거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이제 자기가 그립을 치고 자기가 이렇게 뭐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뭐 거의 그런 주도해서? 상황 주도를 해서 국정까지 끌고 가면 내가 책임을 지겠지만 네. 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지도를 해도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이런 태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를 왜 지지를 했을까? 저는 사실은 지지하기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직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물론 이미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랑 사이가 좀 안 좋으시지만 이걸 차라리 풀어서 시원하게 단판을 짓고 가는 게 우리 홍 후보 같은 경우는 뒤끝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나면 네. 그 기대한 대로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면 이제 기대할 때는 윤석열 후보는 도움이 필요하잖아.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한 사람은 아니시거든요. 본인이 네. 이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련한 정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또 본인도 도움을 김종인 대표도 사실은 이준석하고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좀 주셨죠. 도움 주셨는데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후보가 되고 나니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한길 대표는 초반부터 의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초반부터. 더 긴밀하게 윤석열 후보와 상의를 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검찰총장을 그만두기 전부터 대화를 해오지 않았을까 제 짐작으로는 그리고 굉장히 긴밀하게 대화를 해왔을 거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선 국면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좀 조언을 구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관계의 깊이나 이 기간이
아마 훨씬 다를 것이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도 상당히 오래되기도 했지만 뭐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지만 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우리 당에 입당하고 막 이럴 때요. 네. 두 분이서 뭐 그 김병준 위원장 댁에 가서 예. 뭐 와인을 예, 몇 뭐 개를 몇 밤늦게까지 병을 뭐. 마시고 예. 근데 이 윤석열 후보의 특징이 뭐냐 제가 보니까 술을 좀 이렇게 해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자리를 막 권하하게 하면서 형님 아우 이런 검찰 특유의 그런 게 있어야 가까워지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 어떤 합의라든가 정치적 지향점에 의해서 의기투합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정서적으로는 어쩌면 김한길 위원장이나 그 김병준 위원장하고 훨씬 더 교감이 잘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두 분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일단 김병준 위원장은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디스를 많이 하셨고 그전에도 또 둘 다 비대위원장 출신이시고 네. 김한길 대표는 우리 당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당대표까지 하셨고 네. 그러니까 다들 각자가 서로 꿀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말이 총괄선대위원장이지 막상 가게 되면 거의 대등한 어떤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겁니다. 근데 아마도 윤석열 후보 밑에 있는 어떤 뭐랄까요 핵심 참모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는 건 좋은데 단독으로 장악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후보하고 생각이 달라졌을 때 혹은 캠프하고 생각이 달라졌을 때 이게 완전히 거기에 매이는 상황, 종속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마도 일부러 캠프에서는 이것을 분산시키려고 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수직적 계열이 아니라 수직적 지휘 체계가 아니라 이름만 총괄이지 실제로는 3분지계를 한 게 아니냐. 상호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캠프는 적어도 제가 뭐 후보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당심으로 이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밑에 핵심 참모들, 이 당심을 이끌었던 핵심 참모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후보는 아직 정치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뜻이 거의 관철되는 쪽으로 실제로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그 두 명이 우선 선임이 된 것이 바로 후보와 이 캠프의 뜻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도 굉장히 이게 촉이 빠르신 분인데 벌써 알아차리신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면 내가 가서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럼 또다시 지난번 총선 때 들러리 비슷하게 얼굴 마담한 거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총선 때도 막상 오기는 하셨지만 공천권은 하나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지막 선거에서 유세만 몇 개 하신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세할 때 앞에 서서 뭐 얼굴 마담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다른 대안이 없으세요. 만약에 이게 합류 안 하시면 그냥 쉬셔야 되거든요. 아니,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이것도 뭐 선택지 그렇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 연세가 있으셔서 이번이 마지막 선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한테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다음에 또 당이나 후보 입장에서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을 만약에 그러면 알았다 이러고는 이제 내버려 두게 되면 끊임없이 밖에서 일종의 뭐 충고 내지는 이제 문제가 좀 생길 때마다 이제 쓴소리를 다시 거론이 되겠죠. 계속하겠죠.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그렇죠. 알았다. 내가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실 그렇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때마다 충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또 얼마나 또 센 영향을 메시지를 내시겠어요.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런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김성애 대변인께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비단 주머니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비단 주머니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없다. 그렇게 아니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직접 본인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의 글을 인터뷰를 하나 인용을 했던데 내용인즉슨 윤석열 후보에게 2030 청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네네. 내가 전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일임하겠다. 청년 문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페이스북에 썼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모멸적인 얘기였던 거죠. 예, 이게 히스토리가 쌓여온 얘기예요. 그 전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잘 지낼 거냐고 물어봤을 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갓 부임한 수사관이라고 정확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갓 부임한 수사관하고도 잘 지내는 등. 그러니까 청년들과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갓 부임한 수사관 검사의 비유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생물학적 나이가 어리지 이 동네에서 10년을 게다가 최고위원만 몇 번을 한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인데 그걸 갓 부임한으로 표시하더니 이번에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언을 듣겠다가 아니라 2030 문제 내가 이준석한테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당신한테 그런 거 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자른 거잖아요. 네. 이것이 지금 한 국면이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 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곳이 이번에 대선으로 가는 본인의 뗏목 같은 겁니다. 건너고 나면 국민의힘이라는 뗏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 뒤에 뭐 합니까? 대통령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 정치의 정점이고 여기가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개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도 이번에 나 대통령 만드는데 도움을 주면 다 같이 곁에 가까이 두는 겁니다. 장제원, 권선동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김종인으로 불리는 어제 김종인 박사는 본인대로의 보수가 잘해야 된다. 네. 정상적인 보수, 따뜻한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평생을 헌신해 온 것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10년, 20년 있다가도 국민의힘에서 출마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정치인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 정당을 바꿔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이준석 조를 내보내는 겁니다. 중진들 입장에서도 2024년 본인 공천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될 존재들은 김종인과 이준석, 주로 이런 종류라고 하여튼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개혁 세력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최대한 집권에서 멀어질수록 나의 2024년 기득권은 강화된다. 한 번 더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확히 그 판단대로 된 거고 윤석열 후보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플러스 이제 김병준 또 이 김한길 이런 분들 모시고 오는 것은 결국 서진 정책인 건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하고 1대1로 붙었을 때 2012년 대선에서 91% 호남 득표를 했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여론조사하면 60%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대요. 예.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서 20%만 호남에서 자리를 차지해도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2%는 움직인다는 얘기고 호남이 흔들리면 호남 출신의 서울에서 부동산 때문에 부글부글하는 호남 출향민들이 같이 움직일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정도를 내가 잡고 가면 김종인 위원장이 된다? 뭐 도움이 없이도 근데 도움을 얻으려고 다음 주에도 또 노력을 하겠죠. 근데 여하튼 이것이 꼭 절대적인 상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에 또 무슨 말씀하실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 김종인 지금 이제 김 대변인 얘기한 부분인데 김종인 없는 선대위 뭐 나가서 이준석 부분은 둘째치고 그렇게 가면은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가능성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저는 솔직히 이제 제 개인적인 네, 솔직하게. 생각입니다만 저는 김한길 대표,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은 뭐 그렇다 치고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 하셨으니까 저는 또 그분이 꼭 김종인 위원장하고 둘이 또 병렬해서 할 필요까지 있는가. 그냥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모든 떡을 한 손에 쥘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기본적으로 노선의 차이가 있어요. 네. 미세하지만.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중진들, 그러니까 권성동이라든가 장제원 이런 분들이 과연
지금 어떤 뭐 이준석이나 또는 김종인 위원장 뭐 어떻게 보면 노선 면에서 보면 사실은 홍준표 후보도 비슷합니다.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거의 비슷해졌는데 근데 이제 이게 김종인 위원장하고 개인적인 악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지 사실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방향과 네. 그 다음에 기존의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과거에 그 소위 제가 보니까 뉴라이트 계열들이 지금 이제 주축이 돼서 임태희라든가 또는 이제 하태 뭐 이게 MB 계열들 이명박 계열. 네, 그래서 권성동 뭐 이렇게 쭉 중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 중진들이 당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이 같나? 안 같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선된 후 혹시 뭐 당선된다고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당선됐을 경우에 이후에 당의 방향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후보가요 결정을 하고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윤 후보는 지금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과도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다 끌고 갈 수 있고 이걸 수평적으로 놓을 수 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에 대해서 장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결단을 내려서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부분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 자신이에요. 후보가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만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오고 끌어모으는. 싶은 거죠.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이미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뭐 퇴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이미 사실은 주류에서 벗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에서 벗어나고 이미 은퇴를 사실상 하신 분인데 이분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분이 중도 외연 확장을 한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이라고 할 수 네, 있겠지만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때 중도 외연 확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20, 30대가 중도층이에요. 지금의 중도층은 20, 30대입니다. 근데 20, 30대를 과연 이 시대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분인가 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올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와서 중도를 잡겠다? 그럼 호남 잡겠다?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호남 아까 최량민을 비롯해서 호남의 노년층을 잡겠다 이런 건 것 같은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그게 결국에는 국민의당에서 새정치 한다고 했을 때 안철수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내는 내가 이 길로 갈 게 맞는지.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대표나 적어도 아니면 홍준표 후보나 둘 중에 한 사람이 합류를 해야 이준석 대표가 안정감을 갖고 그래도 옆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윤 후보 측에서 이준석을 흔들어대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 사실은 세력이 없어요. 개인 플레이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파 유튜브라든지 밑바닥에서 얼마나 흔들어대고 또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계시면 이준석 대표도 어느 정도는 안정감 있게 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홍준표 후보나 저는 뭐 이런 어떤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준석도 김종인이 필요한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왜냐하면 자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선택할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정서적으로 보면 윤 후보는 나머지 사람들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김한길이라든지 중진들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게 원래 경선할 때부터 사실은 조짐이 보이던 얘기였어요. 자신의 방향이라든가 홍준표 후보가 계속 그 대입하던 게 당의 개혁에 대한 방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 후보가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오히려 당의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하고 손잡으면서 그들을 과연 내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이 큰 덩어리, 그러니까 당심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 이기는데 기여한 사람들을 버린다는 거는 자기가 기반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어떻게 수습될 거라고 보냐면
아마 지난 총선과 같은 모양새가 되지 않겠는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상 기록, 김종인 전 위원장 일단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합류 안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향후 전망 어떻게 펼쳐질지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